야, 데이 5. 그,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미니 AMM이라는 컨트랙트를 중심으로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제가 간략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바로 V2 코어랑 라우터 컨트랙트를 보면 되게 조금 그 가독성도 떨어지고 되게 그냥 천재들이 적은 거라 그냥 천재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배우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미니 AMM을 만든 거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조금 빠진 기능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까지 구현은 안 할 건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코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라우터가 정확히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GitHub에 이미 레포지토리가 있거든요. 그 V2 Core랑 V2 Periphery라는 레포지토리인데 그게 유니스왑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름이고요. 그게 한 이미 4년, 5년 됐을 거예요. 그 레포지토리가. 근데 그 레포지토리가 너무 늙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제가 다시 포크를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얘들은 그 하드햇이라고 약간 제가 쓰기 싫어하는 프레임워크도 쓰고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파운드리로 다시 테스트도 다 다시 적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뭐야? 아 뒤에 콜론이 붙어 있구나. 잘못됐네. 네, 하여튼 들어가면 그냥 forge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솔리디티 왜 8.30, 0.8.30으로 컴파일 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근데 뭐가 많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냥 이 유니스왑 v2 라우터 공투 있죠. 이것만 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함수가 많은데 사실은 다 똑같은 그냥 중심을 이해하면 되는 그런 컨셉트라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네 그렇고 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니 AMM은 유니스왑 버전 2 페어라고 있거든요. 저기 여기 밑에 보시면 페어라고 있어요. 이 페어 컨트랙트의 기능을 따와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리퀴디티를 더하고 빼고 뭐 스왑하고 민트, burn, LP 토큰 매니지하고 그 프로토콜하고 수업이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좀 보여드리면 여기 있죠. 유니스왑 version to pair 들어가면 뭐가 되게 짧죠. 그래도 200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한 게 여기 스왑 펑션 있고 우리가 적은 거랑 좀 다르죠. 근데 잘 보면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네. 스왑 있고 네. 그리고 burn 있고 이 burn은 뭐냐? 그 LP 토큰 burn 하는 거. 그리고 민트는 LP 토큰 민트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우리가 커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프로토콜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압이 있을 때마다 리저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러니까 각 토큰마다 토큰이 두 개밖에 없지만 하여튼 각 토큰마다 밸런스가 얼마나 컨트랙트 남아 있는지 업데이트를 해주는 펑션이고요. 사실 그게 답니다. 그냥 이거 나머지 둘은 그냥 그 밸런스가 이건 좀 하여튼 다른 얘기긴 한데 밸런스가 나중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다가 누가 그냥 ERC20 토큰을 여기에 보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 비상 상황에 그냥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펑션들이고 하여튼 진짜 메인이 되는 함수들은 그냥 swap, burn, mint 이게 끝입니다. 그 external functions 얘들 세 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단 팩토리는 나중에 할게요. 팩토리는 나중에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미 다 했으니까 그 저번 주에 설명을 했으니까 아실 거고 과제 2를 그 어사이먼트 2를 하시면 더 잘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어차피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그 include를 안 한, 그 포함을 안 한 그 뭐냐 기능이 조금 있긴 한데 잠시만요. 잘못했나? 음, 음,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왜냐하면 이게 제가 유니스왑 version to pair contract에 이 기능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라우터에 있는 건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요. PCP한테 물어볼게요. 네, 클라우드한테 물어보자. 죄송합니다. 어, 뭐였지? 일단 페어 컨트랙트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얘는 근데 왜 로컬에서 또 찾으려고 하냐? 어이가 없네요. 아, 예, 예, 예. 제 생각엔 아우터에 있을 거 찾아봤었는데. 아, 잠시만요. 찾은 것 같다. 아, 오케이. 아, 예,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price zero cumulative lost가 페어에 있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이거.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유니스와 버전 2 페어 컨트랙트에 얘네가 있거든요. 그 프라이스를 저장해주는 애들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그 업데이트 펑션 아까 제가 수업할 때 계속 불린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계속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주고, 아까 여기 유니 수업 example이 있었었는데, 네, 이거. 네. 음,
네, 그래서 그냥 이 cumulative lost price를 사용을 해도 되고, 이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페어에 있는 price zero cumulative lost랑 price one cumulative lost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값을 그 계산을 합니다. 그게 price zero average, price one average라는 건데, 저도 막 이게 정확히 어떻게 구동되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충 가격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니스왑이라는 것 자체가 스왑을 하는 곳이니까 가격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또 이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블록 1, 2, 3가 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그냥 2,000달러, 2,100달러, 뭐 1,900달러 이랬다. 그러면 타임어릿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이제 2,000인 거죠. 블록 3에 왔을 때. 왜냐? 그냥 여기 지금 평균을 내봤을 때 그냥 2,000이죠. 네. 그래서 지금 프라이스 체크하고 예전 프라이스 체크하고 그냥 나눠버리면 그게 T워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왜 T워브를 쓰냐 하면 그 이게 디파이라는 게 조작하기가 어쩔 때는 상당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디파이 조금 이해도가 필요하긴 한데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그 랜딩 프로토콜 펜이 없으니까 힘드네. 컴파운드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아베랑 컴파운드는 과담보 대출 프로토콜이라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담보를 내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겨두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그냥 USDC 같은 거를 그 대출해 올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들입니다. 네. 유니스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뭘 하고 싶냐 하면 그 전에 또 알아야 될 게 그 청산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청산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집을 가지고 집 담보로 돈 빌리는 건 익숙하니까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그냥 빨간 딱지 붙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디파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크기가 WBTC를 뭐 옆으로 좀 제발 예. 만 달러어치 WBTC를 그 담보로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USDC를 뭐 예를 들어서 빌렸어요. 그 뭐냐, 8천 USD, 8천 달러를 빌렸어요. 담보를 통해서. 근데 담보가 항상 이제 LTV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냥 자세한 설명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과담보대출 프로토콜이라는 게, 과담보라는 말이 담보가 항상 그 대출보다 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그 solvency가 뭐죠, 한국어로? 용해력? 지급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포짓을 했는데 빌려간 게 값이 더 많아져. 그러면 문제죠. 왜냐하면 돈이 어디서 갑자기 꼭 하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거를 디파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WBTC 너가 1,000달러 빌렸으면 그거에 0.8% 아니 80%만 빌려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LTV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최대 8,000달러만 빌릴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근데 LTV라고 안 하고 그냥 LLTV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건데 그냥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LLTV는 뭐냐면 그 청산을 당할 수 있는 트레시홀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넣었을 때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0.1 비트코인을 넣어가지고 가격이 이랬었는데 갑자기 어제 막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8,000 USD가 됐어요. 비트코인 넣은 게 갑자기. 그러면 80% LLTV가 이미 넘어섰죠. 왜냐하면 8,000달러를 빌렸었는데 그 지금 문제가 생겼죠. 예. 왜냐하면 8K 곱하기 0.8이 몇이죠? 하여튼 그 8,000보다 낮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청산이라 함은 그 담보를 다른 사람이 강제로 팔아줄 수가 있어요. 담보를 빼앗고 그 다른 사람이 내 빚을 갚아주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프로토콜이 그 용해력인가 뭔가 그 소번시가 다시 생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과담보 상태가 유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거 설명이 좀 길었고요. 이게 제가 한국어도 못하는데 이해를 잘 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격 가격 정보를 받아오려면 오라클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라클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 블록체인 외부 세계 정보를 안전하게 받아올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징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가격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뭐 블록체인에서 네이버 웹사이트 크롤링 해오기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하면 블록체인은 항상 무결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다 일단은 배제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블록체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러면 저기 바이낸스나 그 업비트나 이런 데서 트레이딩 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코인들이 있는데 걔네 가격을 좀 알아야겠어. 근데 외부 세계에 있어서 가격을 알 수가 없어. 예, 인위수합에 만약에 없다고 칩시다. 그럼 가격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오라클이라는 걸 만들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라클은 진짜 또 다른 그냥 토픽입니다. 그냥 그래서 뭐 체인링크 이게 뭐야? 체인링크 뭐 피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얘들도 그냥 얘들 자체가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으로 오라클을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모종의 이유로 가끔씩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다운될 수도 있고 그냥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유니스왑 가격 정보를 더 우선시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유니스왑에서 가격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 오라클 대용으로.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 자, 여기 예시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 유니스왑에서 지금 이스가 $2,000. 예. $2,000 합시다. 네. 그냥 그 USDC 뭐 이렇게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근데
어, 아베에 가서 제가, 어, 이거 얼마죠? 그, 천억 USD를 빌렸어요. 천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네. 빌리고 여기로 와서 뭘 하냐? 다 삽니다. 다 사버려. 네, 다 삽니다. 그러면 가격이 갑자기 막 5천 막 이렇게 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틀을 아니 뭐야 이틀 빛이 있었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제가 담보를 막 이렇게 다시 예를 들면 담보는 막 담보는 이 정도 빌렸고 아니 빌린 게 아니고 담보를 예치했고 빛은 빛은 이스 뭐 똑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0.5 이스를 빌렸었다고 하면 예전에는 막 어 얼마야 저게 한 USD. 아 근데 너무 리얼리스틱 하지가 않네. 아 그냥 이거 단위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네. 이때가 막 8천 달러 빌렸었다고 하면 아니, 네, 2천 달러였을 때 가격이. 근데 지금은 5천 5천 달러니까 가격이 뛴 거죠. 엄청 뛴 거죠. 네. 그래서 빚이 엄청 더 많아진 거죠. 결국에는 이게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거 맞나요? 네, 하여튼 가격이 더 뛰는 거죠. 빚의 가격이. 그러면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바로. 아까 이렇게 여기 말씀드린 이유로. 예. 그래서 그게 3번이고요, 지금. 근데 이게 올바른 가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가격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커가 이렇게 청산을 하면 돈을 음,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을 시키고 어,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요. 이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트를 가지고 와서 다시 팝니다. 그럼 다시 가격이 2,000달러가 돼요. 네. 그러면 그 빌렸던 돈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다시 갚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청산해서 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돈을 잃은 거죠. 그 빚쟁이는 돈을 잃은 거고. 하여튼, 그냥 스팟 프라이스로, 그러니까 스팟 현물 말하는 거죠. 그냥 현물 프라이스로 티업 없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티압이라는 걸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고 티압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있듯이 이게 지금 예시는 뭐 블락 1, 2, 3만 했지만 이게 보통은 막 뭐 몇 분에서 몇 시간 막 이런 범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프라이스가 가격이 이렇게 중간에 올랐다고 해도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막 가격을 조작한다고 해도 이렇게 떴다가 다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에버리지를 하면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격이. 네, 그러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보호가 될 수 있는. 네, 말이 길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로 티업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플래시 스왑스. 네, 이거는 진짜 재미있는 블록체인이라서 가능한 건데, 네, 자, 아니 이거 그릴 필요가 있나? 아, 그릴 필요가 있겠네. 네. 유니스왑 이거 그리고 유니스왑 그 문서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그냥 저는 설명만 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냥 거기 보시면 됩니다. 유니스왑이라는 데가 있고 오아시스란 또 수합하는 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가격이 달라. 예, 가격이 다릅니다. 예, 이렇게 다릅니다, 가격이. 네. 근데 딱 봐도 지금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문제가, 문제가, 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생각해보니까 200을 내고 이틀을 사고 이틀을 팔아서 200 다이를 얻겠죠. 네. 보통. 아니면 뭐 반대로 하거나, 예. 그냥 다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뭐 해도 되고, 그, 이스가 먼저 있었으면 그렇게 그 이스를 내고 200 다이를 얻고 뭐 이렇게 반대로 하면 되죠. 근데 하여튼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돈이 없어. 예. 근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회만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 우리 트랜잭션을 알아야 되는데요. 트랜잭션. 그 컴공 이미 하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트랜잭션 안에 여러 가지 그 막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잘못됐다 하면 이 모든 게 캔슬이 됩니다. 이 모든 게 취소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랜잭션을 시작을 시키고요. 처음에 뭐를 하냐? 여기서 원 이트가 풀에 이미 있으니까 원 이트를 빌립니다. 원 이트 빌리기. 그리고 빌렸잖아요. 그거를 오아시스에 바로 넣습니다. 그냥 수합을 합니다. 예. 수합을 하고 그냥 200다이가 생겼죠. 근데 원 이트를 지금 공짜로 유닛 수합에서 얻었으니까 다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갚아주는 거는 200다이를 주면서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기회가 있었었는데 막 제가 트랜잭션을 보냈을 때 그 전에 누가 보냈어가지고 막 기회가 사라졌어. 막 가격이 막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중에 뭐 하나가 페일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다 취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게 플래시 수압이라는 거고. 네. 그냥 이런 기능들이 유니 수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게 난이도가 있으니까 가장 그 코어가 되는 기능만 이제 구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팩토리 컨트랙트는 뭐 쉽죠? 그냥 설명을 저번 주에 드렸듯이 수수료 그 관리를 하고 또 그 페어가 여러 개 그냥 무한정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페어를 관리하고 배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팩토리 이게 끝이고요. 팩토리도 그 여기 그 유니스왑 v2 for latest repository 가져가지고 그 여기 팩토리 파일에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되게 짧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사이먼트 2에 적어야 되는 코드보다 살짝 긴데
뭐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underlying logic,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로직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라우터 컨트랙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유니스왑에서는 periphery contrac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포가 있고 지금도 아마 제 생각엔 periphery라고 부를 거예요. 네, 이렇게 periphery, V4도 periphery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데 여기 있네 여기. 예, periphery라고 부르고 근데 periphery가 영어로 그냥 그거잖아요. 막 겉에 있는 막 이런 뜻이거든요. 예, 막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코어가 여기 있고 periphery는 약간 이렇게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코어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가장 중요한 로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가장 기본적인 수압, 가장 기본적인 뭐 그 민트, burn 이런 게 있는 건데 라우터 라우터 컨트랙트는 뭐가 있냐면 일단 이거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 안 했네. 그리고 그 periphery가 사실상 그냥 라우터 컨트랙트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거 들어가 보시면 그냥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컨트랙트는 여기 라우터거든요, 그냥. 예,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냥 쓰는 게, 우리가. 예, 그리고 V2도 가면, 어딨냐. 여기 라우터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에 파일이 한두 개 더 있었는데 그냥 안 써서 지웠거든요. 네. 이건 제가 포크해서 만든 거라. 근데 라우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라우터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라우터의 핵심 기능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기능은 말 그대로 라우터. 네, 라우터. 라우터가 뭐냐? 그냥 어떤 특정한 패스가 있을 때, 패스, 패스라는 게 이제 수업 패스를 말하는 거죠. 패스가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어, 그냥 수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니수학 그 문서 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수업이 총 세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냥. 이거는 사실 라우터 컨트랙트 없이도 우리가 미니 AM에서 이미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다이를 USDC로 바꾸고 싶다. 그럼 그냥 다이 넣고 USDC 나오고 끝. 그죠? 여기 풀 하나 있고. 근데 만약에 음, 이스를 내고 이스를 내고 USDC를 받고 싶다면 아니다. 다이를 내고 USDC를 받는데 이스를 통해서 중간에 이렇게 이스를 통해서 받고 싶다 하면 이제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가끔씩은 그냥 풀이 없습니다. 이 풀이 다이 슬래시 USDC 풀이 있으면 좋은데 가끔씩 그냥 없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풀이 왜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냐 하면요. 이스는 유니 수업에서 굉장히 그 뭐지? 인기가 많은 그 페어의 토큰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랑 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를 거의 그냥 브릿지 커런시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수합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if 말고 이제 뭐 아예 풀이 그냥 존재가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빙빙 돌아서 수합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다이 갔다가 뭐 if 갔다가 bet 갔다가 USD 가도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해주는 애가 라우터 컨트랙트입니다. 네. 근데 어 사실은 라우터 컨트랙트가 여기 있으면 옵친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 컨텐츠 자체가 사실은 이 패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텐데 패스에 대한 정보는 이 오프체인 라우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왜냐, 어, 블록체인 데이터를 그 프로세싱,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뭐지? 블록체인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그, 아, 죄송합니다. 프로세싱이 뭐죠? 여러분, 진짜 큰일 났네. 아, 처리. 예. 블록체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아주 그 인텐시브한 워크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들어요. 그 블록체인 위에서 하면. 그래서 최대한 블록체인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블록체인 밖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스를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패스를 만약에 온체인에서 그 계산을 한다. 블록체인 안에서 계산한다. 그러면 가스비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옵체인 라우터 그냥 서버예요. 한마디로 그냥 서버인데 이 서버가 그 풀 컨트랙트 뭐 있는지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패스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도 제가 알기로는 오픈 소스 해놨거든요. 걔네 그 뭐냐 라우터를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것 같은데. 네, 여기 있죠. It deploys an API to AWS that uses Uniswap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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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earch for the most efficient way to swap token A for token B. 이게 그냥 제가 아까 지금 한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AWS 뭐 배포한다, 뭐 타입스크립트 돼 있다, 뭐 이거 보니까 이제 이건 서버죠. 그냥 서버고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인덱싱해서 가장 이피션트한 라우터를 찾아주는 겁니다. 네. 오케이. 어디 갔어? 네, 봐. 네. 됐고. 그래서 그 함수 하나만 딱 가져왔거든요. 제가 함수 하나를 가져왔는데 보통은 이런 함수가 라우터 컨트랙트 안에 있습니다. 네,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파라미터 하나씩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부가 기능들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아, 나는 이만큼의 토큰을 뭐 예를 들어서 이태에서 USDC로 수업을 한다 하면, 아, 나는 이만큼 이태를 넣을래 라고 명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amount out minimum인데 이게 그 슬리피지 프로텍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또 수업을 하고 있으면 막 그때 어느 분이 그 끔끌 끔끔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아닌데 시나몬님인가 하여튼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디스코드에 하여튼 그 슬리피지 프로텍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우터에. 네. 그래서 나는 최소한은 이만큼 USDC를 받아야 돼라고 명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 풀에서 이 풀로 가서 이 풀까지 가서 수합을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게 패스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수합이 됐을 때 누가 나중에 받을지 그거고요. 데드라인은 조금 재미있는 건데 특히 옛날에는 이더리움이 좀 느렸잖아요. 그리고 막 그 가스비를 조절을 잘못하면 그 트랜잭션이 나중에 통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이랬었는데 그래서 난 지금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트랜잭션을 내니까 막 15분 뒤에 수업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드라인이라는 거를 명시해 놓으면 자동으로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보통 약간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들어간 게 라우터 컨텐츠의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오, 디스코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고. 네, 그래서 어사이먼트 3는 뭐 과제가 사실은 제가 확인은 안 할 거고요. 그냥 그 이니스와 버전 2, 페어 컨트랙트, 팩토리 컨트랙트, 마스터 컨트랙트 가져가지고 직접 좀 읽으시고 그리고 그 유닛 테스트가 다 있거든요. 이 테스트 폴더에 가시면. 그래서 테스트를 조금 한 몇 시간씩 그냥 앉아서 조금 읽으시고 아 이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5분이 걸렸네요. 일단은 이거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냥 그 과제 1P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는 지금 질문을 주신 게 efficient한 path의 기준이 더 많은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경로인가요? 아니면 더 적은 횟수 이후에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경로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구현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라우팅 API는 유니스왑이 그냥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유니스왑이 만들면 뭐 더 많은 토큰 나오게 해줘라고 구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최대한 그 홉이라고 하거든요. 그 횟수를. 그러니까 홉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그 홉을 줄여줘라고 구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질문을 예전에 어떤 분이 주셨었는데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그 네, 끔겜님?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분이 그 예전에 질문 주셨거든요. 진짜 똑같은 질문을. 결국에는 질문이 그냥 최적 수학 경로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냐라는 질문이셨는데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막 그 수수료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유니스와 버전 3부터는 수수료가 픽스돼 있지 않아요. 막 그 버전 3는 아니 버전 2는 수수료가 수압은 0. 몇이었지? 0.03인가 0.3이었죠. 그리고 프로토콜 피가 0.5%였고 근데 유니스왑 버전 3부터 그 스왑 수수료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다른 덱스도 수수료가 다르겠죠. 이것도 있고 LP 크기도 당연히 어, 영향을 끼치고요. 당연히 이제 슬리피지가 적어지려면 풀 사이즈가 커야겠죠. 네. 그리고 뭐 AMN 공식 그리고 뭐 컨트랙트가 다 다르니까 가스비도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수업을 할 때 보통 인풋 또는 아웃풋 수압을 패스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수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패스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닛수업 웹사이트에 갔다 그리고 막 진짜 이상한 회어로 한번 해볼게요. 라우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는? 이거를 하는 순간 유닛수업이 이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로 라우트 요청을 보냅니다. 어떤 라우트가 있냐라고 요청을 아마 보낼 거예요. 저도 한 번도 테스트 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청을 보낸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오,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우트가 제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는 거죠. 네. 그 백엔드가 그냥 패드를 계산을 해줘서 프론트엔드에 배달을 해주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네. 수업할 때 한 사람 끝날 때까지 뒷사람이 계속 기다리나요? 수업할 때 한 사람 끝날 때까지 뒷사람이 계속 기다리나요? 이거는 사실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어, 자,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쉽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아이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네. 우리 그 RPC 노드 이제 셋업하는 법 다 배웠잖아요. 그 겟들을 지금 도커 컴포즈에서 돌리잖아요. 근데 걔들이 사실은 이제 세계 여러 곳곳에 포진을 해 있고 그 실제 컴퓨터들이 그리고 걔들이 RPC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여기 가면 이렇게 서버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냥 컴퓨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나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고 우리의 경쟁자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럼 이제 얘는 일단 고려 사항이 엄청 많아요. 첫 번째는 RPC 서비스랑 나랑 물리적 거리. 그래서 사실은 엄청 빨리 트레이딩 하고 싶으면 그냥 레이텐시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 같은 리전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 얘는 뭐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니다. 그럼 애초에 여기서 여기로 요청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예,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막 얘는 엄청 가까이 있어 막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회사들도 많고 그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는 회사들은 자기네 오피스의 노드를 이제 돌립니다. 왜냐면 가장 가까워야 그게 가장 체결이 빨리 되니까. 그래서 요청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는 그 가스 가격. 뭐냐. 가스, 가스비. 가스비를 많이 내면 당연히 그 밸리데이트 해준 애들이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걔들한테 더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가스비를 많이 내면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똑같은 애한테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노드 보냈는데 똑같은 트랜잭션이라고 해봅시다. 네, 똑같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mem풀에 똑같은 블럭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이 밸리데이터는 자기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가스를 더 주는 애를 그 선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가스비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음, 그 외에 또 뭐가 있지?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끝날 때까지 뒷사람이 계속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냥 계속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네. 보내고 그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실패를 하죠. 한 사람이.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리피지 프로텍션이 요즘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스왑도 사실 가지면 지금 여기 옵션이 없죠, 원래. 근데 여기 들어가면 그 맥스 슬리피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0.2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트랜잭션 보냈는데 누가 이미 하고 있었어. 그러면 근데 그 가격이 0.2%보다 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페일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예, 보통 트레이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